이것 좀 봐. 샤바나 마흐무드가 이 사실을 자랑하고 있어. 순이민이 82% 줄었다고 말하고 있거든. 순이민은 이제 17만 1000명으로 보수당 집권 시절 최고치였던 94만 4천 명에서 줄어든 수치야. 이 정부는 우리 국경의 질서와 통제를 되찾아오고 있어. 저걸 봐. 그녀는 기뻐하고 있지. 하지만 진짜 현실이 뭔지 보고 싶어? 이미 현실이 뭔지 알고 있잖아. 고임금, 고숙련의 영국 현지인들이 떠나고 있고 그 자리를 이런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어. 이걸 한번 봐.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매달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고 있고 영국 납세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이것 좀 봐. 영국인은 단 한 명도 없어. 샤바나 마흐무드가 순이민이 줄었다고 말하는 동안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게 몇 가지 통계야. 실제 사망은 이래. 영국은 13만 6천 명의 영국 국적자를 잃었고 이는 196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탈출이야. 마이그레이션 워치 UK는 최근 영국으로의 이주 물결을 전쟁을 제외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극적인 인구 변화 중 하나라고 불렀어. 2025년에는 81만 3천 명이 이민을 갔어. 즉, 그들은 영국을 떠난 거야. 하지만 비EU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은 62만 7천 명이었고 대부분은 제3세계 문화권 출신이야. 여기에는 인도인 13만 8천 명, 파키스탄인 5만 6천 명, 중국인 5만 4천 명, 나이지리아인 4만 7천 명이 포함돼. 한편 24만 6천 명의 영국 국적자들이 나라를 떠났고 11만 8천 명의 EU 국적자들과 27만 8천 명의 비EU 국적자들도 함께 떠났어. 그래서 비EU 국적자는 일부에 불과해. 그리고 있잖아. 이건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어. 이 독일 유튜버 라디컬 리빙을 봐봐. 팔로워가 200만 명이나 되는데 왜 독일을 떠나는지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이건 영국만의 일이 아니야. 어디를 봐도 그래. 나는 호주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유럽 서구 이민자들이 자기 나라를 떠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목적지가 되어야 해. 우리는 그들을 끌어들여야 해. 우리는 노르웨이인, 토박이 프랑스인데 독일인, 영국인들을 환영해야 해. 우리는 그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해야 해. 그런데 말이야, 뭔지 알아? 왜냐하면 우리도 극좌 워크주의 파비안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호주에 제3세계 이민자들을 대거 유입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 남자의 영상을 한번 틀어줄게.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어디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지도 생각하게 돼. 특히 딸이 있다면 더 그렇지. 이제는 독일이 딸을 키우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거든. 이건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어.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우리 서구의 신뢰가 높고 번영한 나라들이 여성 혐오적이고 중세적이며 야만적이고 가부장적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어.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급증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야.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지. 나는 호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증가에 관한 영상을 방금 녹화했어. 그리고 나는 정확히 2년 전에 이 말을 했었지. 그때 영상을 틀었어. 다행히도 우리 유튜브 스튜디오에 AI가 내장되어 있어서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AI가 알려주지.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내 예언 같은 예측들을 틀어볼 거야. 전부 다 현실이 되고 있어.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수정구슬을 가진 게 아니라 내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이야. 예전엔 이 나라들이 정말 훌륭했고 여성들에게도 안전하고 범죄도 없고 신뢰가 높은 사회였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버렸지. 밤에 거리를 걷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내 말만 믿을 필요 없어. 독일의 모든 주요 도시에는 공개 정원이 있어. 여성들은 밤에 무료 택시 이용권 같은 걸 원하고 있어. 베를린에서는 여성 전용 지하철 칸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그리고 네가 듣는 이야기들은 여성 전용 수영장도 마찬가지야. 독일은 여성 전용 수영장을 도입했어. 왜일까? 독일 남성들이 갑자기 여성들을 괴롭히거나 성추행하기 시작해서가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 베를린에서 여성들이 대중교통에서 겪어야 하는 일들은 정말 엉망이야. 솔직히 정말 엉망이야. 왜 그런지 다들 알잖아.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돼. 하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여러분. 그는 이런 주제로 더 많은 영상을 만들어야 해. 독일 여성들은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 이유도 충분해.
그리고 독일에서 딸을 키우기로 결정하는 건 솔직히 좋은 생각이 아니야. 알겠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자라길 바라지. 언제든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친근한 환경에서 자라길 원하는 거야. 이건 그냥 내 의견이야. 하지만 여성이 밤에 거리를 걸을 때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면 그건 사회로서, 나라로서 실패한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보여줄게. 이건 내가 1년 전에 리액션했던 영상이 생각나게 하네. 이걸 한번 봐봐. 나도 욕구가 있어. Ja. 그래 하지만 네가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지. 모두가 나한테 아니라고 해. 이 독일 여성은 그에게 동의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 그는 나는 욕구가 있어. 난 남자야. 그러니까 제발 나랑 해줘. 라고 말하고 있다. 어느 순간엔 생존 본능을 써야 해. 마음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마음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녀가 나랑 자주지 않아서 짜증나. 그는 나랑만 자고 싶어 해. 너도 나랑 자고 싶지만 내가 먼저야. 내가 너한테 해볼게. 아니, 제발 나를 구석에 있게 해줘. 하지만 나는 경찰이야. 나는 경찰이야. 나는 경찰이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미안해 친구. 야,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해봐. 해봐. 봐. 그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 이 모든 개념이 그에게는 낯설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고에다 대고 사고의 도덕성을 훈계하는 거야. 그는 너 남자잖아 라고 말하고 있어. 내가 보기엔 다른 남자도 독일 남자인 것 같아. 그는 너 남자잖아. 너도 그녀와 하고 싶잖아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그는 아니라고 해. 나는 경찰을 불러. 그는 경찰로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해. 경찰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는 맞아. 경찰은 그에게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냥 가세요 라고만 할 거야. 그들은 이런 성범죄자들을 우리 사이에 풀어놨어. 지금 가주세요. 우리는 마인 우벌레분이 필요 없어요. 저는 아이히 회른 행슈트라세 근처에 있고 제 오른쪽 뒤에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아직 거기 있어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저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그냥 사람만 원해요. 저는 사람을 원해요. 저는 사랑과 애정을 원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필요해요. 이건 제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나요? 서양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그걸 완벽하게 이해해요. 법이 없으면 더 이상 법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이 그 사람과 자고 있다는 건 상관없어요. 물론이죠. 단연이 아니에요. 네. 남자로서 섹스를 하지 않으면 그럼 나는 좋지 않아요. 이건 좋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저는 SM 페르머 아날라게에 있는데 한 남자가 저를 다시 보고 싶어 해요. wir brauchen hier Unterstützung. Am Fein an der Eschenheimer Ich werde Anlage. nichts tun. I'm fine and IN 할래에서요. 그건 상관없어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정말로 맞나요? Dich einzusetzen. Trinkhalle. Fein, F-E-I-N. Fein. Trinkhalle Fein. In der Nähe von Trinkhalle Fein. 원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요. 사실 당신은 그게 저를 행복하게 해요. 정말 행복하게 해요. Das ist Eschenheimer Anlage. 그리고 그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는 말하길 너 나랑 앉아서 재수 없어 라고 했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 좀 말도 안 돼요. 독일에서 일이 생기면 정치인들은 칼 문제야, 칼이 사람을 죽여. 여자들이 옷을 잘못 입었어. 다르게 입어야 해. 라고만 해요.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여자들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와, 작은 일이지만 이런 작은 일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마트에 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범죄로 오염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베를린에서 가장 좋은 동네 중 하나인 프렌츠 라우베르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샴푸나 크림을 사려고 하면 드럭스토어인 DM에 가게 되죠. 베를린의 많은 드럭스토어에서는 이런 제품들이 너무 많이 도난당해서 계산대에 가서 직원에게 잠금을 풀어달라고 해야 해요. 심지어 일반 슈퍼마켓인 에데카에서도 술이나 레드불 같은 것들을 잠가 놓아요. 1달러 50센트밖에 안 하는 것들도요. 그런 제품들에 보안 장치를 달아서 계산대에서 풀어야 해요.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 일부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이 어땠는지 기억하거든요. 저것 좀 봐요. 저렇게 작은 장치를 달아놨어요. 레드불 캔이에요. 세상에. 그냥 열어서 마셔버리니까요. 호주는 아직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이런 일이 호주에도 올 거라고 말해왔던 거예요. 이제 호주에서도 이런 영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글로벌 엘리트들이 토착 문화를 해체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죠. 이게 유토피아인가요?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또 다른 예로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몇 크리스마스 마켓이 더 이상 테러 방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취소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 비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죠. 대형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그런 장벽과 테러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수백만 유로가 듭니다. 우리가 다양성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마켓, 기쁨의 장소이자 밖이 춥고 우중충한 12월에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대하는 그곳이 테러 방지 시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취소된다면 이 나라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 마세요. 저는 이걸 이민 탓으로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민은 꼭 필요합니다. 왜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나요? 제3세계 문화에서 온 이민자들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그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냥 멍청한 짓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몇몇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안 돼.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까? 몇 명이 아니라 그들 중 상당수가 그렇고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그들 중 10%나 20%밖에 안 된다고 해서 당신 자신의 사회를 망칠 필요는 없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10%나 되는 문화권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합니까? 왜요? 좋아요. 90%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는 그 90%에 관심 없어요. 저는 제 사회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그는 사실을 말하기보다 나라를 떠나겠다는 거군요. 그리고 선생님도 그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그걸 정말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더 큰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독일에 보호를 요청하러 와도 거절당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 출신으로 간주되는 경우 독일은 그들을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독일에 머무를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당신에게 AFD가 필요합니다. 당신도 문제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살고 거주자가 되고 일하기 위해서 등등. 그래서 독일에는 이렇게 많은 난민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허가가 거부됐지만 본국이 안전하지 않아서 강제 추방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일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일종의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들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도 없고 통합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당연히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절망하게 만들면 애초에 문제가 있는데 더 절망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건 단지 새로운 불법 이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정착한 무슬림들. 여기서 한동안 살아온 무슬림들 말입니다. 이것 좀 들어보세요. 그냥 거리에서 만난 무작위 무슬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세요. 이건 기본적인 권리와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 법과 샤리아가 충돌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샤리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샤리아와 코란을 따릅니다. 독일엔 관심 없고 제 종교만 중요합니다. 저는 독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독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를 체포하고 시민권을 취소하고 추방해야 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봐요. AFD가 집권하면 이런 일들을 시도할 겁니다. 마린 르펜이나 호주 원네이션이 집권해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리스토어가 영국에 들어온다면 그들이 다음 총선에서 집권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AFD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FD는 독일에서 가장 크고 인기 있는 정당이 되었고 원네이션도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보수 정당, 즉 보수연합도 원네이션이 내세우는 주장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극우가 되는 것은 시대의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이 야만인들로 우리나라를 더 많이 채워넣을수록 그 반작용으로 극우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기본법과 독일 법률 그리고 샤리아가 충돌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샤리아입니까? 아니면 독일 법률입니까? 당연히 샤리아죠. 물론 샤리아입니다.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만약 친구가 찾아온다면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그의 여동생을 소개하고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이레이트.
그에게 무엇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그건 잘못됐어요. 그건 허용됩니다. 그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까? 사형입니다. 이혼인 사람들은 태형을 당합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900대의 태형을 받습니다. 900대의 태형이요. 저는 치유되고 결혼할 거예요. 당신이 과장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내 생각엔 약 100 정도인 것 같아요. 태형이에요. 이건 99개지만 하나 다 붙일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남자는요? 그를 가장 높은 건물에서 던져요. 아니요. 그를 돌로 쳐 죽여요. 당신의 형제가 당신을 죽여야 해요. 재미있지 않나요? LGBTQ 사람들이 그들을 더 원한다는 게요. 이건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당신이 더 많은 무슬림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의 무슬림 가치관을 가져올 거예요. 저는 피어스 모건과 몇몇 이민 옹호자들, 무슬림 옹호자들이 그들은 나라의 6%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봤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주장은 이슬람을 더 받아들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걱정할 만큼 이슬람이 충분히 많지 않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6%가 10%, 12%가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호주, 영국, 미국에서 그들의 인구가 10년마다 2배로 늘어난 걸 우리는 봤잖아요. 10년마다 그들의 인구가 2배로 늘어났어요. 그들은 1%에서 2%로, 2%에서 4%로, 4%에서 8%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다음 인구조사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031년쯤에는 그 다음은 16%가 될 거예요. 2031년에 영국은 인구의 16%가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인구의 16%가 무슬림일 겁니다.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8%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6%지만 실제로는 8, 10%로 봅니다. 아마 그조차도 힘들 겁니다. 16%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나요? 그보다 더 심한 건 32%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가 왜 당신을 죽이겠어요? 여긴 독일입니다. 그것은 무슬림 공동체 전체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건 종교적으로 금지된 일이야. 내가 그녀를 죽일 거야. 여기 독일에서. 그래, 하나님께 맹세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보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맞서 싸우기보다 떠나는 걸 택해요. 그 독일인 유튜버도 조심스럽게 말하며 모든 이민자가 그런 건 아니라고 했죠. 더 뭘 원하나요? 좀 더 용기를 내세요.